이번에도 질문 답변이네요. 그러니까 요새 요 근래에 좀 정신이 없어서 최소한의 질문 답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일 주시거나 했는데도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못 드린다기보다 이제 글자로 뭐 이렇게 보통 간략하게 답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밑에 간단한 질문부터. 이 게시물이 온라인 과제 관련 이제 공지거든요. 그 게시물인데 그 영상인데, 심층 과제 비용은 이후에 결제해서 따로 신청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처음에 하는 거를 좀 더 저렴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바로 신청하실 때 하신 분과 중간에 이제 신청하신 분의 차이가 미미하다면 그것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문제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처음부터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좀 더 이제 강사들과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확정이 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에 거. 안녕하세요. 향후 IT 업계에 취업을 하고 싶은 비전공자 29살 남자 취준생입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자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알게 된 영상이라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산 4년대 사립대, 전공은 중어중문학과, 복수전공은 국제무역인데 앞으로 영어, 중국어 실력도 쌓아서 IT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그냥 이도저도 아니란 얘기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는 외국계를 하느니 그냥 외국을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화가 돼, 현지화가 된다는 거죠. 그 기업의 그 문화가. 그래서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외국계면서 완전 외국계 시스템 자체를 그 고스란히 갖고 와서 장점을 그대로 녹인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개인 사정상 이번 여름에 학사 졸업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사회경험 전무, 컴퓨터 관련 공부는 밑바닥 붙어야 될 정도 지식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 영어와 중국어 등 어느 정도 외국어 실력을 갖추면 토익 등 공인 자격증이나 IT 입사 시 유리할까요? 유리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실제 비즈니스가 가능한 정도로의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토익 글쎄, 토익의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토익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 아예 실제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토익 점수가 990점이더라도 990점도 만점이든 2만점이든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점수, 뭐 신의 영역의 점수를 얻는다고 해도 그거는 사실상 실제 이제 비즈니스가 가능하냐 안 하는 수준이냐로 결정이 되고, 보통 이제 그렇게 영어 자체를 좀 영어, 그러니까 외국과의 비즈니스가 많은 업체들은요, 보통은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채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이제 검증 루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대표가 영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임원들이 영어를 잘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시사 질문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는 뭐 그런 거 막 신경 안 쓰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 팀노바 내부에도 꽤 있고, 뭐 미국 시민권 있는 친구도 있고, 아예 미국에서 오래 해오던 친구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미국에서 거의 미국 쪽이 많긴 한데, 뭐 독일에 있다가 온 친구도 있고, 일본 쪽에서 일하다 온 친구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능력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딱 보잖아요. 보면은 확실히 그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하는 수준을 딱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토익이 몇 점이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회화 능력과 어떤 그런 그 영어 수준, 우리도 약간 복잡한 얘기를 할 때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예를 들면 한자어 많이 섞어서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외국인들이 좀 알아듣기 힘든 것처럼 이 좀 그런 이제 문장들을 얘기하고 좀 복잡한 문장들을 얘기해서 좀 이렇게 면접을 보는 회사도 가끔 있는데 일단은 실력이 90%예요. 제가 봤을 땐 일단은. 근데 이제 그 좀 잘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IT 업계 취업에는 그렇고, 근데 해외 비즈니스라고 아니면 해외 기술 영업을 하는 포지션은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해요. 해외 기술 영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해외 개발자와 직접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랑 소통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소통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뭐 API를 설명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개발자의 문의 같은 걸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가 응대를 할 가능성이 좀 있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지원팀을 따로 만드는, 회사 규모가 있는 경우 지원팀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개발만 순수하게 잘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이제 외국 쪽과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꼭 그렇진 않은데 도움은 좀 되긴 해요. 도움은 되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영어를 잘했을 때 좋은 건 확실히 이제 문서들이 대부분 뭐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영어로는 꼭 만들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오픈 소스 같은 경우도 영어로는 꼭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종종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영어 잘하셨을 때는 이제 실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거를 막 엄청 인정해 주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 실무 능력에 그 도움이 되니까 자기 실력에 좀 도움이 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른 측면에서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중국어는 중국 서칭을 할 때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중국 쪽에도 자료가 꽤 돌긴 돌거든요. 바이두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그렇게 많은 빈도로 있진 않지만 거의 가끔 한 뭐 10번 서치를 하면 뭐 한 10번이 아니고, 내가 막 서치를 하는 게 한 뭐 100번이 된다고 하면 한 두세 번은 바이두에서 좀 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근데 검색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가끔 좋은 자료 있을 때 있어요, 중국 쪽 자료도. 왜냐하면 중국도 굉장히 개발 문화가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IP 같은 거를, 아까 VPN이나 이런 걸 우회해서 해외 쪽으로 접속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자기네 어떤 그 나라 안에서도 서로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셨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그리고 2번 질문. 일단 정보 처리 기사나 리눅스 같은 기본 자격증. 제발. 내 앞에서 자격증 얘기하지 마. 근데 정보 처리 기사 저는 있잖아요. 정보 처리 기사를 제가 있어요. 저 자격증이 있는데, 산업 기사가 있는데 정보 처리 기사랑 거의 유사한데, 두 개 공부 똑같이 해도 똑같이 둘 다 볼 수 있을 정도 거의 유사한데요. 근데 저는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그 별특례 하려면 옛날에는 이 자격증이 무조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딴 거고, 근데 안에 내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자격증을 목표로 하시면 문제풀이만 계속해요.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팀노바에 온 친구들 코딩 하나도 못하는데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가진 애들 꽤 있어요. 그런 친구도 진짜 많은데,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용으로 보는 거는 너무 좋은데 자격증 취득용으로 본다고 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보통 패러다임이죠. 근데 개발 업계로 오셨을 때는 그런 스펙 덕지덕지 붙은 거 이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학교가 막 이펙트 있는 학교들 있죠. 막 명문대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좀 분명히 경력자가 되면 될수록 그것보다 그냥 이 사람 실무 능력이 훨씬 중요하니까 신입 때나 조금 차이가 있을까 그 자격증에 집착하지 마세요. 리눅스 무슨 자격증을 따. 그 윈도우즈 자격증 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리눅스 자격증이 뭐지? 그냥 쓰는 거죠 뭐. 운영체제인데. 이게 약간 어떤 지금 이제 로간 vs 헐크님 아무튼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존 어떤 그런 스타일의 그런 그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IT 쪽은 굉장히 실무적인 성향이 강하고, 물론 회사마다 문화가 진짜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거나 이제 팀너바 팀원들을 보내는 회사들은 대부분 되게 실용적인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곳의 특징이 어떤 그 사람이 뭐 껍데기 뭐 학력이 고졸이든 뭐 전문대든 이런 건 약간 정도 신경 쓰긴 하지만 그래도 선입견이 거의 없고요. 대신에 선입견이 없다고 해서 그냥 착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만큼 능력이 부족하면 냉정한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만큼 네가 하지 않으면은 그런 데는 되게 가차없이 잘라요. 되게 쿨해요. 쿨하게 채용도 하지만 쿨하게 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좀 실력 없는 사람 오면은 분명히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IT 쪽에 오실 때는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좀 덜 신경 쓰시고 하시는 방향을 전 추천을 드려요. 물론 뭐 스펙 덕지덕지 붙여서 취업하는 그런 개발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개발자들이 개발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개발을 등한시했을 때 개발자라는 직업에서 존폐 위기가 분명히 와요. 만약에 대기업에 그렇게 해서 잘 들어갔어. 근데 운 좋아서 뭐 간부급으로 뭐 승진하거나 싸바싸바 잘해서 그쪽으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도 거의 이제 바늘구멍 같은 거죠.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은 정해져 있죠. 결국 내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일단 실력이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자영업자들이 막 이렇게 뭐 창업하고 망하는 막 그런 SBS 스페셜 이제 저번 주에 한 거를 봤는데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사람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가볍게 음식점 창업을 하지 않나, 그리고 음식점을 너무 쉽게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다 망한 사례들이 있고 뭐 빚도 지고 뭐 이런 불쌍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음식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슐랭 3스타 하면 사람들이 막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영역인데 그걸 너무 가볍게 창업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면 당연히 막 뜰 거라 생각한다든지 너무 자기 위주의 그런 사고방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실무가 중요한 분야가 음식점이거든요. 사장이 서울대 나오든 사장이 뭐 서울대 뭐 박사학위를 따든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게 사람들 심리거든요. 사장이 고졸이든 중졸이든 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분야, 음식점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실력이나 커리어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준비를 하실 때 굉장히 어떤 가장 중요한 거에 가치를 두셔야 돼요. 음식점이 뭐 인테리어 좋고 막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음식이 너무 비싼데 맛이 없어. 그러면은 분명히 사람도 안 가거든요. 아니면은 근데 진짜 맛있으면 두매산골까지 찾아가긴 하더라고요. 진짜 맛집들은 뭐 진짜 그런 데는 그런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려면 일단 요리사는 요리 실력, 개발자는 개발 실력,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무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력자가 되시면은 이제 경험을 하신 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내공이 돼서 이제 면접 볼 때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력자들에 대한 대우가 아무래도 신입보다 훨씬 좋죠. 하지만 그만큼 냉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력자가 경력자답지 못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발자들이 자기 인생 설계할 때 지금 질문을 로건님이라고 할게요. 로건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금 당장 이제 하는 거에 걱정이 되게 크신데 사실은 그것만 봤을 때는 사실 국비 지원 적당히 나오고 무료 교육이니까 아니면은 뭐 독학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교육은 충실히 들으셨을 때 얘기지만 정말 저렴한 연봉을 주는 그런 회사들 정말 많고 뭐 1800부터 해서 뭐 2400, 심한 경우 1600까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기업 아직도 존재해요. 15년 전에도 그게 그렇게 큰 연봉이 아니었는데도 지금도 그런 기업 진짜 많거든요.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도. 근데 그런 기업은 그냥 당장 취직을 한다라는 가치에 있어서는 부합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 다음에 후회하실까봐. 후회합니다. 애지간하면. 그러니까 IT 업계 설계를 할 때 항상 좀 장기적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팀노바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지금 당장 제가 돈을 버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이제 팀원들을 한 연봉 1억까지 키우려고 저는 지금 계속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직을 할 때도 가끔 이렇게 많은 수료자들이 찾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명 이상은 이직 관련해서 상담을 하러 와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그 회사를 이제 1년이 지나고 딱 그만두고 잠깐 부모님 간호하기 위해서 갔다가 몇 개월 정도 제가 쉬는데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뭐 이런 어떤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 근데 그 당사자한테 되게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풀어주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학원을 졸업했다고 서로 이렇게 되게 쿨하고 안녕 이렇게 가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돈 받고 제가 받을 만큼 다 받았고 제가 할 만큼 다 약속한 만큼 취직까지 다 보장을 해줬고 그런 게 좋은데, 뭐 걔 중에도 정말 기특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팀노바 내부에 있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되게 멋진 선배로서 역할을 해주는 좋은 수료자들도 정말 많고 아무튼 아무튼 애정이 가는 그런 그 수료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계속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1억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커리큘럼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팀노바가 평가 절하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게 그때 되면 인정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연봉 1억에 가깝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CTO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뻔히 알고 있는데, 원래 전 한 4년 전에도 처음 창업할 때도 지금처럼 연봉이 높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야 사기꾼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오셔서 보시면 연봉 인증부터 모든 걸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그 이유로 청강하신 분이 저거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만큼 제가 전 자신 있고, 그런 게 결국에는 한 4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팀누바가 이런 이미지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개발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친구들이 장기적으로 잘 되는 모습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중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IT 쪽 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잘못된 게, 지금 여기 보시면 IT 쪽에 취업 후 일하면서 수강을 할 생각인데 그럼 나이가 30살, 31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나이가 현실적으로 늦은 나이가 아닐까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플랜으로 지금 취직을 하겠다라는 건 이미 회사 수준이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회사 다니면서 본인이 알바하듯이 하면서 이거를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그것도 굉장히 IT 업계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나 개발자 포지션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야근의 연속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팀노바 병행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팀노바 회사랑 병행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애초에 일을 되게 잘하던 친구들이 한 2명 있어요. 그 친구들은 거의 나중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회사 다니면서 수료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원래 회사에서 일을 잘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있고 그리고 실무 능력이 좀 탄탄한 친구였죠. 근데 팀노바 와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면서 연봉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직을 하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은 걔네들은 그냥 독한 거예요. 원래 잘했고요, 회사에서 일 자체도. 그리고 회사 자체가 일 자체가 엄청 빡센 편이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어떤 회사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계산을 하고 계신 게 저는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회사가 러프하더라도 팀노바랑 병행했을 때 회사에서 엄청나게 막 일 잘하는 그런 편이 아닌 친구들은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고 팀노바에 올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거의 회사 다니면서 IT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 회사 다니면서 팀노바 병행하려고 오신 분이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9명 정도가 거의 그만두고 팀노바에 올인하던지 아니면 팀노바를 그만둡니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보통은 고연봉은 꿈도 꾸기가 힘들죠. 왜냐면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연봉자들이 아니거든요. 연봉 그래도 최근에 3년차 지원 팀원도 지금 연봉 4천대 중반에 이직했는데 그전 직장 연봉이 2,8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600 이상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1년 몇 개월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그 친구도 회사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왔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만큼 되게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만만한 분야도 아니고 사람들이 되게 어플 만들고 되게 멋있다, 나 이거 만들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오시는데 저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 라는, 그것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느껴본 적 없는 어려움일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보통 그런 계산이 안 된 분들이 초반에 와서 보통 망해요. 망하고 보통 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해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개발이 붙어야 되는데 마음가짐이나 어떤 현실적인 계산이 틀리면 이러다가 이제 멘붕 오는 거죠. 자기만 쓰레기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려운데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플랜을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차이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겁을 주는 게 그냥 연기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도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번 질문의 고민은 30살이나 31살이 됐을 때 나이가 현실적으로 늦은 건 아닐까요? 이거잖아요. 늦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빠른 것도 아니에요. 남자 나이 한 30살까지는 그래도 포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30살, 31살이면 이직이시잖아요. 이직인 경우에는 늦은 거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직은 나이 40살 넘어도 하는 게 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자와 어떤 신입을 보는 그 어떤 시선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정보보안 전문가를 생각하고 공부하려 했는데, 정보보안 전문가를 생각하는데 무슨 자격증이에요. 개발 공부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보안 전문가도 어설프게 하면은 그냥 깨작깨작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막 툴이나 깨작대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한계가 명확하고 연봉은 당연히 안 오르겠죠. 실제로 진짜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코딩 엄청나게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좀 이렇게 어디 가서 난다긴다 하는 그 해커들은 다 그래요. 왜냐면 공격 툴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공격 원리를 이해하려면 개발 안 하면 몰라요. 심지어 내가 공격하는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의 실수 또는 신경을 잘 안 쓰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빈집털이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뢰하는 실수 또는 그 운영체제가 가지고 의뢰하는 실수를 이해하려면 개발을 모르고 정보보안 전문가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김밥 많은 방법을 모르는데 김밥집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상태로 창업했을 때는 되게 어설프겠죠? 네, 맞아요. 그 김밥 속 재료에 대한 이해도 깊게 알면 알수록 더 맛있는 김밥을 만들고, 그 차이 때문에 그 집은 김밥 맛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까 창업 자영업자 망한 그런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실패하고 불쌍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패턴이 보면 대부분은 준비를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러니까 물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근데 이왕이면 한다면 준비가 명확히 된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 4년제 사립대라고 하면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만약에 지방에 있는 학교고 서울에 취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IT 쪽은 서울이나 대전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이 제일 많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이쪽에 보통 오실 텐데, 원하는 연봉을 받으실 거면 지금 비전공자에 굉장히 불리하고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외국어를 좀 잘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굳이 개발자로서의 메리트는 그렇게 엄청나게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저런 자격증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개발이나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IT 쪽에 취업 후 일하면서 이걸 수강할 수 있는 게 어떤 포지션이 있을까요? 확실한 거는 고연봉이 될 만한 포지션은 흔하진 않을 거예요. 그 소위 이제 한 연봉 3천 넘기도 힘들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늦은 나이가 어딨어요. 일단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나이가 뭐 38이든 뭐 39이든 40살이든 사실은 일단은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팀노바도 나이 제한을 두고 있긴 한데 그거는 어떤 뭐 사실 뭐 40살을 취업 컨설팅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건데 확실히 엄청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취직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측면 때문에 보통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수업 분위기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제 경험상 이제 어떤 제 주관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 경험상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중학교에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교에 고등학생이 있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딱 그 연령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근데 아무튼 30살이나 31살 그렇게 늦은 나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전 심지어 취업 컨설팅 해보면서 느낀 거는 선입견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37살 뭐 40살 이런 분들이 신입으로 취직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굉장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가긴 힘들 거라는 거, 그건 확실해요. 자기 창업을 하든지 해야죠. 아무튼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한데 확실한 건 조금 현실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취업 후 직접 부딪혀보면서 방향을 잡아간다는 건 그런 생각 안 하는 취업준비생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여유 없으실 거예요. 일단 제가 예상하는 느낌은 일단은 거의 취업하시면은 처음에 정신이 너무 없어서 보통은 그냥 그 안에서 인간은 적응하려는 본능이 좀 있어서 그냥 적응하고 그냥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1, 2년 하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데 개발 안 하실 확률이 높잖아요. 현재 상태라면. 그러면서 아예 좀 회사를 그만두던지 아니면 병행하면서 하다 좀 어설프게 그냥 공부하던지 뭐 둘 중 하나가 제일 많긴 해요. 진짜 거기에 특별한 똑똑한 친구들이 병행을 했을 때 잘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아무튼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 얘기만 너무한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좀 그래요. 옆에서 보면서 좀 지금 플랜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라라는 생각, 급하고 이제 너무 이제 자기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만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뭐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플랜을 수정하세요. 저 같으면 공부를 차라리 어차피 목표가 개발자라면 공부만 존나게 하든지 존나게 해서 그냥 바로 가든지, 아니면은 개발자는 원래 그런 영역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반대로 그냥 IT 쪽에서 그냥 취업하면서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되게 늦은 나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설계대로 할 거면 IT 업계 뭐 기획이나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IT 그냥 회사의 뭐 격리나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포지션에 뭐 인사팀일 수도 있고 그쪽에 가셔서 일단 일하시면서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서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IT 업계니까 분명히 그런 기회는 스스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들한테 많이 배우셔서 또 뭐 여러가지, 근데 아마 귀찮을 거예요. 왜냐면 지들 인생이 바빠서. 근데 아무튼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든 본인이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안에서 커리어 전환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앞에 만약에 IT 업체에서 마케팅 경력 2년이 있다. 근데 내가 개발을 이만큼 해서 잘해줬다. 그래서 난 개발 쪽으로 커리어 전환하고 싶다. 라는 플랜을 세웠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진 않아요. 마케팅 역량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포트폴리오도 뭐 잘 만들었다는 가정하에죠. 실력이 있는데 실력도 있고 마케팅 능력도 있으면, 그리고 영어도 잘해. 그러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상대적이라서, 그리고 회사마다 너무 관점이 달라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 딱 2가지 정도의 플랜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이제 로건님,
로건 대 헐크님의 어떤 본인의 의지에 달리고 운에 달렸겠죠. 일단 저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